네,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문화와 사회, 정치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2030 등록 엑스포 추진단 박찬민 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경주나 여수 엑스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 엑스포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등록 엑스포는 인류의 어떤 공동 관심사항이라든지 업적, 미래의 전망을 한 자리에 비교 전시를 하고 또 해결과 대안 방안을 제시하는 과학과 기술, 경제, 문화가 전부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올림픽과 같은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본은 등록 엑스포를 두 번을 했습니다. 하고 예. 중국도 2010 상하이에 개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93년도 대전과 2012년 여수에서 개최한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된 작은 스몰 엑스포를 해서 예. 인증 엑스포에 해당이 되고 예. 또 경주라든지 산청 항방 엑스포 이런 거는 BI 세계 박람회 기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식적인 엑스포가 아니고 예. 비공식적인 나름대로 그냥 엑스포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2030 엑스포가 규모가 크고요. 네.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예. 꼭 유치를 해야 한다. 아마 우리 부산 시민분들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자세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되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의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꽤 오랫동안 많은 준비들을 시차원에서 해왔고요. 네. 언제부터 계획을 했고 그동안 추진 과정이 어땠는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등록 엑스포하고 인증 엑스포를 좀 시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요. 예, 예. 네. 그래서 개최 주기라든지 개최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최 규모와 기간, 주제 등에 따라서 등록 엑스포와 인증 엑스포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등록 엑스포는 광범위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매년 5년마다 주기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연가 5로 끝나는 5년마다 주기로 개최되고 개최 기간도 6개월 아주 깁니다. 반면에 예. 인증 엑스포는 명확한 특정 하나의 주제로 해서 예. 등록 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는 작은 하나의 스몰 엑스포라 보면 되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등록 엑스포는 개최 국가는 부지만 제공을 하면 되고 각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아주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렇네요. 예, 인증 엑스포는 개최 국가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예. 참가 국가를 무료로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엑스포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간의 추진 과정 2014년도부터의 추진 과정들 쭉 예, 경과들을 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4년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이 그때 취임하시면서 예.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정부 승인을 임기 내에 꼭 받아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타당성 기본계획이라든 기초계획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치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하고 또 시민들의 의지 결집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말까지 139만 명이 총 서명을 해서 시민들이 대단한 열기가 느껴지고요.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국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BI 세계 박람회 기구의 로셀 탈레 사무총장이라든지 사무차장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부산 방문 기회도 가지고 하면서 엑스포 행사장 준비를 봤는데 네. 상당히 부산이 역동적이고 어느 도시에 내놔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중앙부처의 건의라든지 또 시의회 등에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또 국제 행사 각 정당의 건의 이런 걸 통해서 지지도 이끌어내고 또 지난해 7월 25일 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예.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시장이나 공동위원장이 가서 신청을 해서 네. 했고 그래서 올 1월 달에 산업부에서 개최 계획서와 검토 요구서를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이송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등록 엑스포 2030 등록 엑스포 부산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5년마다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30까지는 2020 그러니까 2020년 대회도 남아 있고 2025년 개최지는 선정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2020년 개최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최지가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로 개최가 확정이 되었고 두바이는 그 주제가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 그다음 부주제를 해서 기회, 이동의 자유, 지속 가능성을 부제로 해가지고 알 막둥 공항에 그 대단히 큰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그 자발알리 지역에 약 132만 평방미터로 하면 438만 평방미터의 부지 사막 위에다가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아랍에미리트 그 목표는 200여 개 국가가 그 참가를 해서 총 2,500만 명의 그 관람 목표를 해서 사업비는 6조 9천억을 투자를 해서 경제적 효과가 38조. 일자리 28만 개를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나라가 부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 그 개최지는 지금 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당초에는 캐나다 토론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 등 약 7개 국가가 희망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그때 프랑스 파리가 최초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마 오사카라든지 러시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 이제 유럽권 국가에서는 프랑스 파리가 신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경쟁력이 자기들 파리한테 떨어진다 보고 조금 포기를 한 그런 행태가 되고,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2030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캐나다 토론토하고 저희들하고 경쟁 도시가 될 것 같고, 또 2025년도 탈락된 도시들, 이런 도시들하고 저희들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동향도 지금 면밀히 그 주시를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선정을 위해서,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공감대가 있다면 바로 또 시너지가 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등록 엑스포를 꼭 유치해야 하는 이유, 당위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그 부산 경제 여건이 참 요즘 어렵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마다 합판이나 신발 산업 등으로 인해 한때 호황기를 늘었습니다만 그 뒤에 그 먹거리를 우리 그 선배들이 먹거리를 제대로 창출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조선업, 해운업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첫째는 가지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성장 체제가 지금 장기화되어 있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동력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확보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그 4차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뭐 인공지능 뭐 등등 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가져오는 그런 필요성.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더불어서 3대 그 세계 메가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엑스포를. 그래서 지금 OECD 국가에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상위권 국가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엑스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엑스포 개최를 통해 가지고 그 OECD 국가의 어떤 글로벌 리더십 확립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부산 경제의 어떤 새로운 그 획기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나. 또 국가 발전 성장 축을 남북권 전체로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그 부산뿐만 아니고 나라가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도 개최했고 중국도 개최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2030년 부산이 개최하고자 하는 엑스포의 밑그림도 상당히 좀 구성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가주제로 해가지고 인간, 기술, 문화, 미래의 합창이나 이런 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어떤 정부의 신청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앞으로 이거는 그 BI 그 세계 박람회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주제 부분은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최 기간은 2030년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 예. 장소는 강서구 그 맥도 이런 약 350만 평방미터, 네. 평수람 한 106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참가 규모는 160개 국가에 저희들이 5천만 명 이상의 관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조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예. 예상 수입을 5조 9천억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재무 비용 등을 감안하면은 한 6천억 이상의 흑자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 그리 봐지고 있고 네. 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면에 봤을 때는 이게 생산 유발이 49조, 부가가치 창출이 한 20조, 취업 일자리가 한 54만 개 정도 네.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용역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역 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예.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들으니까요. 예. 문제는 이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예. 등록 엑스포를 세계 박람회 기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가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예. 개최는 부산에서 하지만은 이 국가 차원에서 범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고 신청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제일 첫째 목표는 국가 사업화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1일 날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데 2월 중에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봐지고 있고 2월 중에요. 예, 금년 네네. 2월 중에 예.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한 4개월 정도 기재부 산하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 8, 9월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연말쯤 되면 저희들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국가 국정 과제로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올해 예, 올해 해야 되는 계획이고 일이죠.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예. 또 BI 그 신청을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 21년도 개최 9년 전에 세계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올해가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게 앞선 그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해야 할 일인데요.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요? 예, 먼저 그 금년 2월 중에 기획재정부의 그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예. 이 대상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아주 자주 그 중앙부처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네. 설득도 하고 이렇게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엑스포가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걸 설명도 하고 꼭 이 부산에 유치돼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월부터 그 대경제정책연구원의 그 타당성 조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대응 전략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003년도 부산에 개최된 당위성이라든지 현상 심사 등의 역량을 또 최대한 집중을 하고 또 새 정부가 언제 출범할지는 모르겠는데 출범과 동시에 이게 국가 정책적 과제로서 최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세계적 도시들과 유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예. 실용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향후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가 승인은 물론이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세계 도시들과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른 세계 도시들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선 경쟁력을 단단하게 다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등록 엑스포는 이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게 참 탁월하기 때문에 예. 갈수록 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를 아주 차근차근 잘 안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아주 그 단계별로 해서 네.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 있고 예. 또 본선 경쟁은 어떤 참가를 신청하는데 세계 도시가 경쟁을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특히 그 대륙별로 안배를 감안할 때에는 일본이 그 두 번을 이미 두 번이나 했어요. 일본이 두 번을 일본은요. 등록해서 했습니다. 1970년 오사카에서 하고 2005년도 아이치에서 하고 네. 그 사이에 인정 엑스포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한 5번 정도에 등록 엑스포만 한 2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중국이 2010년도 개발도상국 최초로 상해에서 등록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한 번도 인증 엑스포는 저희들 2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볼 수 있고 아시아에서는. 그다음에 2025년 유치 경쟁 도시들을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그 탈락 도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대응을 할 그런 계획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30 부산 등록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그 2030 부산 등록 엑스포는 일반 스포츠 행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부산의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해서 앞으로 부산이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런던이라든지 파리, 뉴욕, 시카고, 상하이, 밀라노 등 세계적 도시들은 엑스포를 통해서 세계적 도시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30 부산 등록 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지와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만 앞으로 유치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지지와 참여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부산시 2030 등록 엑스포와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멀게만 느껴지는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 온 시민이 나서서 조금만 다가서면 보이고요. 대규모 경제 창출 효과와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세계인의 축제 부산에서 반드시 함께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